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 11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시간은 갑니다. 잘 가네요. 어느덧 11주차 동영상입니다. 지난 대면 수업 시간에는 성적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조별 프로젝트에 관해서 평가 규정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점지는 그날 여러분이 사진 찍으라는 건 그걸 준비해서 찍으랬던 거고, 오늘 동영상에서 첨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죠. 저는 이상하게 약간은 병적인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아마 이 동영상을 시청할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찌끈찌끈 거릴 겁니다. 어느 걸로 하겠다 저걸로 하겠다 하다가 몇 차례 엎기도 할 거고요. 그러면서 담당 교수 욕도 하겠죠.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그 과정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을 즐기십시오. 즐기라고 그러면 또 욕 나오나?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과정에서 프로젝트 결과물보다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원들끼리 토론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페이지 나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온통 뉴스는 시험 문제 때문에 뉴스를 봅니다만, 뉴스는 트럼프 또 바이든 갖고 난리죠. 트럼프 바이든.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트럼프를 안 좋아합니다. 워낙 개차반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의 또 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 가장 큰 이유는 양극화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양극화로 갑니다. 부익부, 빈익빈, 또 인종 간의 갈등, 그런 것들로 가죠.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죠. 일부 학자들은 능력 위주의 사회가 양극화를 부추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겁니다. 어차피 세계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치유해 가나 그런 과정도 볼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미래의 삶에 보탬이 됩니다. 이것만 드립다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삶을 살 거라고는 100%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이 코로나만 아니면 좀 더 항목도 만들고 만들어진 항목 갖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더 기회입니다. 동영상 시청률을 클릭 수를 보면 수강 신청한 인원보다 작거든요. 안 듣는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안 듣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걸 들으면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그거예요. 누가 2배속으로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2배속으로 내가 틀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안 들려요. 뭐 그렇게 듣던 저렇게 듣던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자, 지난 시간에는 또 이렇게 났네요. 자, 지난 시간에는 외교부 장관 남편 얘기도 하고 해서 문화관광까지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 교재로 43페이지 문화관광의 유형 지극히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쭉 앞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뭐 맥킨토시 고드너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고요. 바로 문화관광의 특성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6페이지요. 책을 읽어보면 현대관광의 한 유형으로서 문화관광의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언급된 문화관광의 발전 배경과 문화관광 개발의 틀에서 문화관광의 특징을 되짚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써있는데, 앞에서 발전 배경 뭐 그런 걸 했어요. 근데 발전 배경은 그냥 읽어보면 돼요. 또 이렇게 낮아졌네. 읽어보면 되고요. 문화관광의 특징 첫째, 문화관광은 문화, 역사, 음악, 예술, 스포츠 등 관광객체의 공급을 통한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객체, 주체, 객체, 매체 있었죠. 주체는 관광객, 객체는 자원, 매체는 연결시켜주는 거. 그 객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의 공급, 대부분 관광 자원 그러면 우리나라 분류 기준으로 관광 자원의 약 90 몇 프로가 자연 자원입니다. 지금 같으면 단풍이죠. 코로나 사태도 단풍 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여행 바우처를 주죠. 몇만 원 이상 쓰면 30% 할인되고 20% 할인되고 또 외식도 하라고 그러고. 그건 뭐냐면 코로나 방역하는 거하고 여행하는 거하고는 상극입니다. 방역을 하려면 온 국민 집에서 가만히 계세요. 음식은 배달하고 쿠팡 그것만 하세요.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경제가 무너집니다. 무너진 경제는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한번 꼬꾸라지는 그 국가 경제는 다시 올리기가 무지 어려울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국가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방역하고 경제하고 맞물림에도 불구하고 방역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돈 줘가면서 놀러 다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좀 전에 그 1학년 과목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광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관광산업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침체기는 겪거나,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백신이 나오면서 진정이 되면서 확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현상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제조업은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 있거든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상품 그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제조업은 최첨단이죠. 그러니까 뭐 삼성이 만드는 반도체, 전기차 들어가는 배터리, 수소차 뭐 그런 거죠.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 그런 것 쪽으로는 갈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재화의 생산, 신발, 의류 그런 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노동자들이 해야 되는데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양질의 일자리는 안 진다고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만, 일자리 창출에도 가장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적을 갖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고로 모든 나라에서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관광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산업 자체는 성장 가능성 있는 산업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단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거는, 산업은 성장해요. 그 산업이 성장한다고 여러분의 성장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성장하는 관광산업이라는 열차에 여러분이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자,
또 이거 하다가 또 1시간 내내 할 거니까. 그래서 문화, 역사, 음악, 예술, 스포츠,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것만 예를 들어 보면, 요새 웹툰 그런 것도 문화죠. 만화도 문화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만화를 보면 공부 못한 애고, 집에서 어렸을 때 만화책 보면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됐죠. 즉, 자, 문화행위 체험과 같은 관광 목적으로서 1차적인 욕구 이외에도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고 그것이 지식으로 축적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다. 문화관광이 성장하는 이유가. 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1차적인 욕구요. 문화체험, 뭐 조개체험, 뭐 비누 만들기 체험, 뭐 여기 치즈 마을에 가서 임실 치즈 마을에 가서 치즈 만드는 체험, 뭐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문화를 체험하는 건데 그 내면에는 인간의 욕구 5단계에서 최상위의 욕구, 지적 욕구죠. 알고 싶어하는 욕구, 그죠? 그리고 나의 지식으로 축적되기를. 그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도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한 얘기 보고 사람들이 오 그렇구나, 너 유식하다, 되게 기분들 좋아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과에는 관광 심리학이라는 과목은 없는데 딱히 그런 과목은 없죠. 조금씩 다루는데 어쨌든 심심하면 심리학 책을 보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관광 산업은 인간의 욕구 때문에 발전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는 그 욕구를, 문화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건 보면서 그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 연속 보면서 막 욕하죠. 악녀 나오면 쟤는 나쁘냐 어쩌고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몰입을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내 대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죠. 자, 특징 얘기한 두 번째,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자국의 문화예술을 더욱 진흥시키는 피드백 효과를 재현한다, 지닌다. 이건 뭐냐면 그 요새는 트로트가 뜨고 있죠. 몇 년 전인가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게 종묘 제례악이에요. 종묘는 서울에 있죠. 조선 왕조 500년에 그 죽은 왕들을 모신 사당이죠. 사당. 좌묘 우사. 왕궁의 왼쪽에는 묘를, 사당을 만들고 묘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좌묘 왼좌하고 오른 그거 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결국은 그걸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고 관광객들이 그걸 와서 본단 말이죠. 제가 앞에서 문화의 상품화를 잠깐 설명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문화학자들은 관광에서 말하는 문화가 진짜 문화냐? 아니다. 그건 슈더 컬처, 가짜다. 보여주기 위한 문화다. 그러나 막말로 말해서 그래 그걸 가짜라고 그래도 좋다. 만약에 종묘 제례악을, 아마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 갖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재밌다고 보는 사람도 없다고 99.99%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인대요. 왜?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추구하는 게 독특한 경험이에요. 즉 우리의 문화는 그들에게 독특한 색다른 경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 종묘 제례악을 하는 전통 국악 그런 걸 양성을 하죠. 거기에 또 투자를 하죠. 왜? 이 상품이 돈이 되니까 거기에 투자를 할 수밖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자국의 문화의 예술을 진흥시키는 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예술 중에 안 된 게 뭐냐면 동양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동양화, 수묵화, 먹으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미술관에 가면 앞만 봐도 내 수준에서 안범용 수준에서 그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미술관에도 도슨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말하는 도슨트라고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원해설가요. 이 그림을 그렸던 작가의 시대적 상황, 얘가 그때 난에 걸려가지고, 사화에 걸려가지고, 이모사화, 무슨 사화, 무호사화, 갑자사화, 이모사화 있잖아요. 그 학자들이 피해를 당한, 그거에 걸려서 시골에 낙향해서 막 그런 거. 그래서 수묵화도 있고 또 세한도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런 것도 조금만 포장을 하면 와, 색다른 예술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그런 게 세계인의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또 문화하면 음식도 문화죠. 음식도 문화죠. 옛날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고위층이 뭐 한국 음식 문화 갖고 거기에 수백억 들였어요. 뒷돈으로 쫄딱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음식도 밖으로 나가면 성공해요. 또 안으로 들어와도 성공해요. 엊그저께 잠깐 뭐 옛날 프로인지 뭔지 뭐 TV 돌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왔는데 김치찌개를 하나 시켰는데, 우와, 반찬이 백반집이었어요. 쫙 깔리는 거 보고 표정이 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 문화도 굉장한 자원이에요. 부산만의 독특한 음식이 있으면 그것도 이번 프로젝트에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독특함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번 프로젝트가 왜 어렵냐면, 예에서 속초에 다른 지역과 구별된 독특한 문화를 찾아라. 그러면 쉽게 찾아져요. 안 가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늘상 접하는 거에서 찾으려니까 힘든 거죠. 어쨌든 고민을 해보세요. 음식 문화 얘기하는데 우리의 음식도 문화적으로는 굉장한 자원이 돼요. 근데 음식도 문화 접변에 의해서 섞여 있죠. 불고기면 불고기고 햄버거면 햄버거인데 불고기 버거가 나왔죠. 문화 변이, 문화 접변,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도 아이디어를 얻을. 요즘 얼마 전에 할로윈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태원에서 난리가 났고, 원래대로 하면요, 나는 이번 할로윈 축제 할 때 왜 개신교가 광화문 집회를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교회 다닐 때요, 전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그거는 귀신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에선 존재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할로윈이라는 거 없었어요. 에버랜드에서만 할로윈 파티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도 뭐 막 국적 불명의 축제를 한다는 동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리 잡았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유치원 때부터 분장하고 그런 할로윈 축제를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다 했고요. 그죠?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도 갖고 와서 우리식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뭐 빼빼로데이, 삼겹살데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문화관광의 포인트죠. 교재는 맨날 그거만 했어요. 문화, 역사, 음악, 예술 늘상 할 수 있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늘상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이번에도 롯데는 가을 야구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보는데 우리 아들이 와서 물어보고, 야, 야구 끝났냐? 아니야, 지금 포스트 시즌이에요. 롯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만의 부산만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죠. 야구장 응원, 쓰레기 봉투 뒤집어 쓰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쓰레기 주워 담으라고 준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응원을 하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한때는 그 찜질방에서 하는 걸 갖고 수건 갖고 양머리 만드는 것도 유행했죠. 그러니까 문화는 아이디어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독특함, 쟤네가 못 느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많이 경험해 보세요. 다녀보세요. 또 그죠? 파울볼이나 홈런발 잡으면 뭐라 그래? 아주라, 아주라. 애 주라고 그러는 거죠. 애한테 주라고. 지가 못 가지니까 남이 갖는 것도 싫은 거예요. 좀 비화하면. 그러니까 애 주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갖고 싶은데 하도 그러니까 슬쩍 아이들한테 주죠. 그럼 막 박수치고. 그런 것도 문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어려서 놀던 놀이도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예. 명절 때 가면 민속촌이나 궁에 가면 투호 하잖아요. 투호. 그게 뭐예요? 길다란 막대기를 통에 집어넣는 거죠. 우리의 전통 놀이 있잖아요. 널뛰기, 그네 타기. 있어요. 그네는 전 세계에 많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걸로 할 건가? 이몽룡과 성춘이 쫙 올라가서 높은 그네 타는 거. 또 우리의 줄타기 있죠. 줄 위에서 막 하면서 붙여갖고 흔들면서 하는 거. 그런 것도 문화고요. 아직까지 그런 거를 상품화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저 그냥 민속촌이나 민속마을에서 잠깐 하는 거. 그런 거. 근데 레트로의 열풍이 불면서 레트로가 뉴트로죠. 레트로는 복고로 가면서 그런데 그걸 못 즐기던 사람들은 여러분 같은 20대가 결혼복을 입는다거나 또 뭐 뽑기 뭐 그런 거 하는 거. 어쨌든 자 피드백 효과를 지는 세 번째, 문화 관광은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아주 그냥 볼륨 채우느라고 똑같은 얘기 반복했는데 문화 관광뿐만이 아니라 관광은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우처 나눠주고 깎아주고 돈까지 줘가면서 놀러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한쪽에서는 모이지 말라 그러고. 참 아이러니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방역은 방역대로 하면서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끝나면 더 하겠지요. 더 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대예요. 여러분의 시대예요. 자, 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냐면 똑같은 얘기 나오거든요. 문화관광을 따라서 관광은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라고 있거든요. 여기 읽어보세요. 직접 효과는 관광객이 직접 소비를 하죠. 물건을 사고 어쩌고저쩌고. 거기에서 경제적 효과가 없죠. 간접 효과는 그래서 호텔로 치면 호텔 객실에 침대보나 그런 것도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호텔에서 빠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세탁소에다 맡긴다고 칩시다. 그럼 세탁소도 2차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또 호텔의 일식집에 활어를 물고기를 납품하는 활어차 운전수도 2차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큰 거예요.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그래서 세계관광기구에서 WTO, 월드 투어리즘 오거니제이션, WTO에서 세계에서 제일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지가 뭔데 관광산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거죠. 아마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증가할 거예요. 확 증가할 거예요. 문제는 지금 있는 업체들이 그때까지 버텨낼 거냐. 근데 원래대로 하면 경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점에 오르면 내려가다가 다시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항상 그런 식으로 갔잖아요. 지금은 내려가는 단계죠.
이 내려가는 단계에서 경제적인 효과는 뭐가 있냐면 부실 기업들이 도태되는 거예요. 못 버티고 좀비 기업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벌어서 이익도 못 내고 은행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연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는 거. 참 냉정하고 잔인한 얘기죠. 냉정하고 잔인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자본주의더라고요. 그래서 도태되고 나면 지금 거의 빈사 상태거든요. 항공사도 지금 난리죠. 항공사가 너무 많아요. 왜 많냐고요? 성장기에 LCC, 로우코스트 캐리어, 지방항공, 지역항공, 값싼 저가항공 막 만들어냈잖아요. 경제 성장기. 그러다가 침체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기가 되니까 이제는 거의 부도 직전이죠. 부도 난 것도 있고요. 이스타항공 날라갔어요. 그럼 제일 피해는 누군데요? 그곳에 속한 노동자들이요. 참 잔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나면 다시 또 생겨요. 끊임없이 그 과정을 반복해요. 누운 S자죠, 그게. S자 곡선, 누운 S. 그 곡선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고로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되면 많은 기회가 또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한 능력주의 사회라고요. 그게 옳지 않다고 지금 많은 새로운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현재는 능력주의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그걸 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버텨내려면 아이디어가 많아야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 아이디어를 내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